안녕하십니까. 플래툰 매거진입니다. 오늘 멀리 벙커 37까지 달려왔는데요. 두 분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래툰 매거진 김찬우 기자입니다. 팀 더 37 벙커의 일단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플래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신문의 문영철 기자고요. 저는 이제 팀 더 37 벙커의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멀리까지 와서 워리어 플랫폼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되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군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다들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군의 개인 전투 장구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선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보급되어 있는 보급품들의 문제점과 보안 사항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차후로는 어떤 제한 사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해를 막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군용품이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어져 있는 복합품, 레플리카 제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규격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똑같이 재현을 했기 때문에 규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물이 아니고 레플리카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재질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조금 약하고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런 장비를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결성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 한도로 근접하게 재현을 해서 향후 이제 군에서 이런 워리어 플랫폼이라든가 장비 개선을 해 나가는 부분을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시안들을 저희가 마련한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저희 부팀장이 직접 다 이제 연구를 하고 고안을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된 것들이라 이제 부팀장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군장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흔히들 우리 지금 일선 장병들이 쓰고 있는 몰리 전투조끼입니다. 아주 익숙하신 디자인일 텐데요. 헬멧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4점식 턱근 형태를 재현을 하는 헬멧인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일단 헬멧을 보시면은 이 숯불같이 갈기가 있는데 이건 위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스크림이라는 위장 이제 커버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영국군 같은 경우에 살짝 이런 형태의 스크림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 헬멧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전투원의 그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스크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걸 스크림을 추가적으로 제가 제작해서 달아봤습니다. 전투조끼 전면에서 봤을 때는 특이한 건 없을 겁니다. 파우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딱하게 규정해서 어디에 붙어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은 그 사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제 체형에 맞게끔 일단은 수정을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람마다 팔 길이나 몸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임무에 따라서도 어떤 파우치들을 챙겨야 되는지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복무를 하고 있는 예비역 수령인데 저는 동원 장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직책 자체가. 그래서 참모다 보니까 그렇게 소총탄을 휴대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지만 비상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거진 파우치는 챙기고 무전기라든지 그리고 지도나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이제 멀티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권총집 이렇게 일단 전면부를 구성을 했고요. 가장 우리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조끼의 단점이 후면부의 결속력이나 몸의 신체 밀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불만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거를 해외에서 이제 주문할 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최초로는 그대로 그 재원을 따라서 복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쪽 팀하고 의논해서 만든 것들이 어댑터입니다. 그러면 한국군의 기존에 있는 전투조끼를 손상을 주지 않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댑터 방식을 보시면은 어깨 부분에 이렇게 말아붙이는 벨크로가 추가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면부에서 끼우고요. 뒤로 돌리게 되면 기존의 전투조끼는 이런 많이 다르네. X 상태로 있는데 있었는데. X 스트랩을 다 풀었습니다. 네. 풀어서 빼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넣을 수 있게끔 만들고 기존에 있는 뒤쪽 후면 몰리를 그대로 살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스트랩을 빼서 마치 옆 W자 형태로 해서 전투 과정을 잡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형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추가적으로 작은 무전기 낭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멀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 수 있도록 여기도 후면에 그 지지판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달 수 있는 몰리 팔스를 더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제안이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 보급품을 완전히 해체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개선할 수 개선을 한다. 있는 킷을 하면 장병들의 기존에 나가 있는 보급품을 좀 더 쓸모 있게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엑스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부피가 작은 이제 체스트 리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시키기가 되게 좀 쉬운 편인데 이렇게 전면부를 다 가지고 있는 이제 몰리 베스트 형태에서 뒤가 그냥 Y나 X 스트랩으로 되면 이게 처집니다. 네, 전투 하중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탄창 뭐 파우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결속을 무전기 같은 거는 다 전면에 사실은 결석을 이게 하면. 원래 이 개발했던 업체에서도 그 문제는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쪽도 이제 군하고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되게 제한스러워 하셨는데 원래 디자인은 좀 달랐다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셨고 실제로 미군도 이 형태가 뒷판이 있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러시아군 같은 경우 뒷판이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FLC 그 미군의 FLC 베스트인가요? 제 정확한 용어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따왔지만은 약간 러시아군 형식의 안정화 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이렇게 개조를 한 겁니다. 아 굉장히 흥미롭군요. 네. 이 다음 베스트는 조금 낯선 것 같은데요. 지금 헬멧도 조금 좀 특이한 형태인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낯선 디자인은 아니실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네, 유럽의 어느 국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렇죠. 세상의 모든 흉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국군의 디자인을 좀 차용해 왔는데. 아 영국 맛이군요. 그러면. 예, 영국 맛입니다. 리비전 헬멧의 구성을 좀 차용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 이게 기존에 있던 미치 헬멧에 지금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부의 그 야투경 마운트 위치도 솔직히 높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레일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부착물은 거의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레일만 커서 무게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 일반 보병 부대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영국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더 경량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헬멧을 개선을 한 헬멧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해왔습니다. 아, 리비전 마운트가 있고요. 네네. 측면에는 사이드 레일이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조각 레일이 있습니다. 아, 짧게 네네. 딱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필요한 할 수 것만. 있도록.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액션캠을 달아놨지만은 네네. 이 마운트도 바꾸면 좀 더 밀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컨튜어 같은 것들도 달 수도 있고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장치라든지 이제 피하 식별 장치 이렇게 달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헬멧 커버에 문제가 많거든요. 좀 문제가 있죠. 새로 이번에 나온 것도 좀 애매한 네. 걸 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아덱스에서. 뭐 그래서 뭐 솔직히 나는 우익이다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좌익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좌측에 붙이고 다니는 사진들이 뭐 국방부가 아주 자연스럽게 야심차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AR 마커를 심지어 외국에서 그-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사람이죠. 심지어 그 AR 마커를 뭐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 헬멧처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작전 상황에 따라서 달 수가 뭐 있는데 그게 유연하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여기가 그 기존의 옛날에 그 스트랩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 스트로보를 장착을 하면 얘가 덜렁거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야투경 고정 방식 앞에도 보셨지만 좌우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유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단하고 후면에 부착이 안 돼요. 일단 여기 기본적인 보시면은 문제가 얘가 이제 구형 방식인데 원래 해외에서 이 당연히 스트랩이- 뒤에 다는 게 기본일 텐데. 그렇죠. 약간 항상 뒤가 뒤에 약간 달거나 위쪽에 아니면 있고. 위쪽에 달거나 네네. 약간 사이를 해서 이제 상면과 후면에서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통상 부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20년 전에나 쓰던 20년 30년 전에 쓰던 이 야시경 스트랩을 이제 보급을 하면서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장착할 수가 없는 거. 스트로보를 위에 장착을 하는 이유는 뭐 식별하기가 가장 좋고 또 공중 지원을 하는
공중 지원이나 뭐 인공위 지원이나 이런 데도 드론이나 이런 데도 보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장착을 해주는 그러니까 건데. 오일 사격이나 이걸 제일 막기 좋은 위치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측면에 달게 되면 지상에 있는 병력들 일부만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심지어 이 스트랩에다가 이 장착을 그냥 걸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격한 어떤 그 행동을 하게 일부는 여기 되면 요즘에 벨크를 붙이는 부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말 그대로 부대 차원에서 그렇게 손을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은 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탄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낯익은 물건입니다. 낯선 게 전혀 아니고요. 예. 이 또한 그 우리나라 그 한국에서는 낯선데 이게 참. 다목적 방탄복의 레플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투조끼하고 방탄복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보급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복을 쓰지 않을 때는 전투조끼를 입고 있고 방탄복을 쓸 때는 이제 방탄복을 입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방탄복을 입고 전투조끼를 다시 늘려서 다시 결쳐 입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파우치를 빼서 난 다시 달아야 될 다시 것인가. 이동시킬 것인가. 그렇죠. 굉장히 이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죠, 고민이 그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문제인데 네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체스트 리그를 간단하게 쓰고 있다가 방탄복에 쉽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사실상 전투조끼가 우리가 보급할 시점에 외국은 이미 체스트 리그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외국군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늦은 단계 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계속 쭉 이어온 건데, 그래서 이 체스트 리그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게 체스트 리그입니다. 체스트 리그. 체스트 리그의 결합 벨크로 결합 원터치 클립을 한국군에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미군들 같은 경우는 벨압 스크랩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근데 왜 안 되느냐? 몰리 팔스가 한국군은 홀수입니다. 그게 아주 또 이상한, 원래 몰리 전면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짝수가 기본인데 그 이상하게 홀수로 국방교육을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형 방탄복에 또 홀수입니다. 전혀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거는 K 보급이다. 뭐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K 군장 또 그렇게 가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두 개를 달고 가운데가 비어서 이렇게 균형이 맞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삼선일치의 잔재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가운데 붙이는 탄창 같은 탄창집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하다는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4개짜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외 메이커 거는 못 쓰고 결국 그런 베스트를 쓰자면 K 군장 아이템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붙여야 되는 결국은 상태예요. 보급품의 갈라파고스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야기 너무 많이 샜는데 여기 이렇게 T자형으로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서 끼워주면 여기서 장력을 받으니까 지금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스트랩 어댑터를 만들고 여기서 클립을 꽂으면 상반이 고정이 되고, 어차피 전면부가 들리니까 이 뒷부분에 그 체스리그의 뒤쪽 벨크로를 말아가지고 눌러서 잡는 방식으로. 이 T자형 이 결속 장치 그 몰리팔스에 이렇게 간단하게 낄 수 있는 거는 이미 뭐 프랑스군이나 영국군 그쵸, 외국의 사례들도 상당히 옛날부터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낄 수 있는, 왜냐면 클립식으로 하다 보면 이 클립을 빼고 낄 때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 장력을 받쳐주면서도 간단하게 끼고 뺄 수 있는 거는 되게 탁월한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이 체스트 리그를 그냥 방탄 쪽에다 바로 결속을 한다라는 거는 뭐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영국군이 사용을 하던 그 오스프리라고 하는 군장이 오스프리 시리즈 있죠. 마크 3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이 퀄리티가 안 좋았어요. 뭐 문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흉악한 건 어디다? 그렇죠. 얘들이 자기네 이 몰리가 있는 베스트가 이 몰리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손가락 넣고 뜯으면 뜯어질 정도로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기본과 마감이 안 좋았다는 얘기네. 그 안에다가는 이제 사피를 넣어서 그냥 방탄복으로만 쓰고 그 위에다가 체스트 리그를 그냥 걸쳐서 쓰다가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속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만들어 나가다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우리도 이거를 서로 바꾸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문 기자님께서 우리 부팀장님께서 이 고안을 하신 이런 아이디어를 바로 접목을 시켜보는 건 어떤가. 네. 이게 생각보다 경량화되어 있는데 나중에 따로 보시겠지만은 의외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총 마거진이 3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체한 부유끈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거나 간단한 이제 통신문이라든지 작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 넣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구간에서 뭔가 빼기가 힘든 제일 경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아이템은 그 앞에다 딱 넣으면 되겠죠. 네네, 그렇죠. 수시를 꺼내야 되는, 특히 장교나 이제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간부급 이상에는 이러한 아이템을 어떻게 좀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한국군에서는 좀 보기 힘든 체스트 리그가 있는데요. 요거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저희가 전투조끼 그리고 방탄복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네. 상당히 두 개의 장비를 어떻게 같이 쓰느냐의 어려움이 일단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몰리 전투조끼를 도입할 시기에는 이미 외국군에서는 체스트 리그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미 일부는 보급이 됐었고, 한국군은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패스한 셈이죠. 건너뛰었다지. 패스했다라기보다는 뭐 예전에 조금 극도로 비하적인 발언을 하자면은 그 버블기 때 일본에서 엄청나게 좋은 공산품이 많이 만들어질 때 한국은 유행했던 한국군의 오래된 구형 물품을 가서 일본 가서 꼭 그거 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 철진한 거를 고집하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그렇죠. CD 플레이어가 나올 때 이제 그 카세테이프 워크맨을 달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었던 거죠. 뭐 그렇죠. 뭐 그런 형국처럼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같은 경우 참모 장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네. 경량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수납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확실히 체스트 리그가 유용할 수 있겠다. 물론 이거는 뭐 특수 무대는 또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임무에 따라서 네네. 경량 장비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경량화 시키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위험도가 별로 없는 평시 임무라든지 후방 지역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참모장교라든가. 네. 참모 장교들도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탄복에 어댑터를 달아서 결합을 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장비를 탈부착하고 범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에서 이 체스트 리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맞춰봤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저희 부팀장이 이제 이 세팅을 해놓은 요 이제 구성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떤 후방 임무라든가 비전투 임무에 좀 특화된 형태로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보급을 담당하는 어떤 행정 쪽이나 보등을 담당하는 필드에서 보등을 담당하는 친구가 그 필요한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다 뭐 보급도 그렇고 뭐 포병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포병, 공병, 뭐 수송이라든가 이렇게 뭐 중장비가 필요 없는 병과는 또 저런 게 필요하겠죠. 의무병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단한 뭐 약품 같은 것들 여기다가 이제 아이팩 같은 형식으로 앞에다가 해서, 그러면 사이드에 장착하는 것보다 바로 앞에서 꺼내서 처치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러는 게 좀 편할 테니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모든 게 필요하다면 뭐 리거벨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단에 파우치를 별도로 단다든가 뭐 그런 방식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제 레그 홀스터를 달아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거는 네. 저희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낮춰놓은 건데, 근데 체스트 리그로만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높여서 네, 가슴 쪽까지. 그래서 당연히 높여서 이제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네. 임무에 맞게 자기 신체 특성에 맞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보기 드문 플레이트 캐리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라면은 이 플레이트 캐리어 개념이 지금 저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쪽에 있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워리어 플랫폼의 방탄복이 1형, 2형, 3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다목적 방탄복이 1형으로 분류가 되고, 2형이 보병인데 수색 특공 같은 이제 특임 보병들 위주로 이제 보급이 되는 걸 2형, 그리고 특임 보병이 아니겠군요. 특전사가 또 3형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네. 특전사 같은 경우 이제 3형, 이렇게 보병과 특전사 이렇게 해서 특임 보병 이렇게 해서 2형과 3형으로 나뉘는데, 2형 같은 경우에 특전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간부 편제죠, 사실상. 근데 그 전방의 특공이나 수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병 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관리성과 착용성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교육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소요가 시간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만들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발상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플레이트 캐리어 형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 형태라서 이걸 갖고 온 거고요. 징집병에게 맞는 장비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좀 교육 장비에 대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제반 수요를 좀 낮출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간단한 플레이트 캐리어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원래라면은 요거 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보병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플레이트 캐리어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제가 한국화를 시키려고 외국에도 부탁을 드려놨어요. 아, 예.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얘를 지금 대신했는데, 예, 예. 지금 한국군 같은 경우 방탄복의 문제점이 킬링 존에 대한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목적 방탄복도 마찬가지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사명도 이제 일부 품목에서는 킬박스 유지가, 킬존이 유지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일단은 킬존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형이 추진 방향이 좀 이상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육군이 지난해 그 가카 훈련장에 인제에서 이제 전국의 이제 매체들 기자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는데, 물론 뭐 육군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행사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형 방탄복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형 방탄복의 그 여민 방식이,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한 30대쯤 되시는 분들은, 그 이하의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자이튼 부대 방탄복 기억나세요? 아, 버클 지느러미.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네, 버클 지네. 네네네. 지네처럼 다리가 버클이 이렇게 막 붙어있는 네네네네. 그 버클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속하게 착용과 해체가 일단 힘들고요. 정비 소요도 많아지겠죠, 당연히. 탈착할 때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근데 네. 왜 20년 만에 다시 부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형태가 보병용이다 보니까 특전사보다는 조금은 방어 면적이 넓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아마 무기 하중이나 이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도한 소요 부분들이거든요. 장비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그 징병으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신속 해제 방식도 마찬가지고 재조립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쓰기 쉽게끔,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 여기와 옆에 원터치 핀을 지어버리면 바로 해체가 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신속 해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체 속도가 나오고 재결합도 수월한 방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요새 플레이트 캐리어는 대부분 이 방식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원터치 클립형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델크로로 네, 그걸로 떼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방 해체 시기는 똑같은데 기존처럼 라이너가 복잡한 게 아니라 땡기면 위에 있는 라이너가 그대로 뽑히면서 이중분할돼 버리는 디자인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시라스를 기억을 하시면, 네네. 시라스나 이제 레인저 아머 베스트인가 RAV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이제 와이어를 잡아당기면 얘가 뒤쪽에 하고 풀리면서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였는데, 뭐 문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거 다시 조립하려고 하면은 한 반나절 걸리죠. 라이너 다 풀어가지고 안에 끼워 돌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겹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묶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결속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죠. 솔직히 지금 다목적 방탄복도 착용을 잘 못하는 야전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재면 그게 복잡해진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큰 베스트가 있는데 네. 또 플레이트 캐리어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라면 벨트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마네킹 구성이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하나의 지금 방탄복처럼 보이실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트 캐리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모델들이 거론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 업체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수작전 하시는 분들이 원치 자기의 그 어떤 전문성과 퍼포먼스가 높기 때문에, 네네. 뭐 JPC가 맞다, ABS가 맞다, 이거를 단연코 이야기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많은 장비가 나오기 이전에 네네. 가장
국내에서 있는 것 중에 퀄리티 높은 제품이 뭘까를 해서 이제 국내에 계신 제작업체에 부탁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솔직히 이게 이제 사명의 표준이다 그런 건 절대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야, 이런 형태의 사명 구조는 어떨까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솔직히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저희 부팀장이 이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당시 기준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장비들이 많아서 국내 업체들도 라이센스를 해외 업체하고 묶어서 하시는 회사들도 이제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복수의 기업으로 늘어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 뭐 좋은 성과물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초창기에 워리어 플랫폼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 개념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세팅해 보기 위해서 만든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컨셉이자 연구용이라고 보면 되죠. 네네네. 제안 버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이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헬멧에 대해서 뭐 소개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워리어폰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방산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내 연구기관들이 뭐 이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네. 이제 차세대 뭐 방탄 헬멧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ADD가 일단은 정리를 해서 냈죠. 네. 육군에서 전시를 하기는 육군이 했고, 네, 올해 그런- 아덱스, 작년 아덱스에서도 그렇게 좀 그런 개념으로 소개된 것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육군에서 설명을 ADD가 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지금 워리어 플랫폼 관련돼서 이 주적 방탄 헬멧에서 이 육군이건 ADD건 고집을 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이 철모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드 레일을 다는 거를 되게 지금 좀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몇 년간 여기 일단 요거는 이제 국산 이제 헬멧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좀 근접한 모델에다가 저희 장착을 해놓은 건데 이런 형태 그 패스트 헬멧에 보통 장착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풀사이즈 레일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레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로우컷 헬멧용으로 나왔던 거고 그렇죠. 이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하이컷으로 이렇게 푹 파여 있었죠. 네, 하이컷으로 파여 있는 헬멧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 헤드셋을 장착을 하거나 남는 공간에 이제 엑소셋을 장착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무거워지고 양옆으로 부피가 좀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문 기자님께서 이 버투스의 개념을 영국군의 버투스의 개념을 가지고 온 뭐 리비전 요즘 갈비온이라고 하죠. 그 갈비온 시스템을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거는 뭐 아까 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착물들 같은 경우에는 최전 카메라의 작동 이제 부착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레일의 크기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L자형 그 어댑터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불안정한 구조거든요. 원래라면 지금 이제 이 부분도 해외에다 지금 제가 주문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액션캠 자체를 잡아서 바로 레일 마운트에 잡아주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 노출을 줄여주고 밀착시켜야만이 움직였을 때 전투원의 어떤 전투 활동에 방해가 발생되지가 않는데, 그리고 카메라 또한 이렇게 세로용으로 들어가야만이 직관적이고 더 안전적으로 부착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L자형 밴드로 빼는 것도 L자형 어댑터를 단 것도 문제긴 한데 카메라가 와이드형입니다. 일명 로봇 찌빠라고 80년대 만화책 아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마치 로봇 찌빠 마냥 이렇게 L자형 어댑터가 올라간 상태 요 위에 카메라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움직였을 때 장갑 차량을 타거나 충격이 왔을 때 약합니다. 약한 데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전투 활동을 할 때도 제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가 국방부 산하에 ADD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 발목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뭐 연구 능력이나 이런 역량은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솔직히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고가의 장비들 이런 것들 다 다루실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단점은 이분들이
전투 활동성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군사 복무 경력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는 나름 엄청 연구를 하고 고언을 해서 뭐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게 실전 상황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죠. 가령 ADD가 작년에 이제 아덱스에서 공개를 그건 뭐 2년 전에도 나왔던 헬멧 그렇죠. 그대로긴 한데 이런 기존의 헬멧의 모양에 이 레일을 고집해서 이 레일은 달아놨는데 이만큼이 여기는 또 위장 커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부랑 하부가 색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그게 사실 전장에서는 그 생사를 좌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례가 외국에서 없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군 같은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탈리아군은 뭐 그렇게 뭐 닥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건 그쪽 나라 전통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지만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어디였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헬멧 커버를 풀로 다 세우고 레일을 써더라도 이 레일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놨는데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마저도 정품하고 헬멧하고 이게 급간이 안 맞아서 떠져 있는 가나죠? 네. 가나입니다. 네, 가나가 그렇게 했죠. 일명 네. 가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의 어떤 수준이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게 조금은 기분이 상당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개선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